되는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, 그리고 수투에서 산술기와 조합평균이 나오다 보니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라고. 이거 할 수 있겠어요?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? 이 컨셉의 포인트는 원, 직가상학형 잘 풀자야. 됐죠? 원, 직가상학형 잘 풀자야. 요거 잘 기억합니다. 요거 수직이라는 거, 지름 연주각 수직이라는 거. 잠깐 메모해 보세요. 결론을 기억할 게 아니라 유도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. 저게 왜 산술평균이었는지, 저게 왜 기하평균이었는지, 저게 왜 조합평균이었는지. 유도 과정을 기억하십시오. 제가 아까 조합평균 설명하면서 첫 번째 거 하면서 평균 속력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? 그쵸? 평균 속력. 그 얘기 잠깐 할게요. 또 맨날 틀려요, 이거 얘기하면. 어우, 왜 징글징글해. 맨날 틀려. 니들도 틀리세요? 틀릴 거죠? 틀릴 거예요.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. 이거 1m라고 할게. L, 그래, L미터, 그래, L미터. L미터라고 하자. L킬로미터라고 합시다. 떨어져 있대요. 갈 때는 시속 50km per hour로 갔대. 올 때는 시속 30km per hour로 왔대. 왕복할 때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요? 이렇게 물었대. 답은 40인가요? 아닌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에요? 왜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아요? 답은 40일까요? 아닐까요? 아닌 것 같아요?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? 왠지 느낌 아닌 것 같죠? 왜냐면 일단 이거는 아니야. 갈 때 50이고 올 때 30이니까 두 개를 더해. 80. 왔다니 갔다니 2로 나눠. 40. 이러면 안 돼. 큰일 나. 큰일 나. 큰일 나. 왜 큰일 나는지 보자. 네 이거는 안다 그죠?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. 이거 안다 그죠? 그래.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. 뭐 이런 거 지금 알아요. 이렇게 해보자. 갈 때의 시간을 계산해봐.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0분의 L이야. 올 때의 시간을 계산하러 가. 올 때의 시간은 30분의 L이야. 괜찮아요? 왕복했을 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는 얘기는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. 왕복했을 때 시간분의 거리. 왕복했을 때 시간은 갈 때의 시간, 올 때의 시간 이렇고요. 거리, 왔다리 갔다리 2L이잖아. 이렇게. 그렇죠? 이걸 L을 띄어. L을 띄면 5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이거죠. 이렇게. 그렇잖아? 이거 가만히 보면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지. 돼요?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50분의 1 역수, 30분의 1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잖아. 이렇게. 된 거예요? 조합평균이에요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또는 뭐 수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야.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2로 나누면 큰일 납니다. 알았죠? 조합평균 이렇고요. 문과에 특화된 얘기. 야, 기하평균은 왜 기하평균이야? 라고 물으면 기하, 지오메트릭, 평균, 민 의미하다 그러지 말고 또 민, 평균 지오메트릭 민 그러니까 도형과 관련되지 않겠어요? 그죠? 근데 그 기하평균이 탄생 원리는 이래. 그 지사각형이 있다는 거예요.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래. 이거 넓이는 AB잖아.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? 몇 개 만들 수 있어요? 똑같은 넓이를 갖는 직사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나요? 라고 물으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니? 3으로 나누면 3 곱하면 되는 거잖아.
13으로 나눴으면 1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. 그래. 근데 똑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거 얘기가 다르지. 한 변의 길이가 항상 루트 AB여야 되는 거잖아. 이렇게. 그래서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게 기원 전 얘기야. 기하평균. 그러면 이제 우리 문과니까 기하평균을 일상생활에서 어디다 써먹지?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본 거예요. 경영학과를 마침 지원을 한 거야. 교수님이 이제 물은 거지. 아, 자네 교과과정을 보니까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던데 기하평균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지? 그러면 이럴 수는 없잖아. 아, 교수님 직사각형 넓이가 있는데 똑같은 넓이를 이렇게 하기 좀 그렇잖아, 그죠? 조합평균은 설명이 되잖아.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써먹습니다. 이거 얘기 되잖아, 그죠? 기하평균 어디다 써먹나?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다, 그죠? 참고사항이야. 지금 얘는 수능에 나올 것 같아? 아니야, 나오지는 않아. 기하평균. 근데 이 계산은 나올 수 있죠. 어디다 써먹냐면 이런 거.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대.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 수입이 2억이 됐대. 두 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. 근데 2억이 있다가 8억이 됐대. 그러면 여기는 4배가 된 거죠. 그러면 내 1억이라는 돈이 2년 동안 8배가 커져서 8억이 된 거 아니야. 이걸 이렇게 바꾼 거야.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씩 증가했지요? 라고 물었대.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8배가 된 것을 매년 평균적으로 몇 배씩 증가했을까요? 라고 묻잖아. 그럼 너는 몇 배? 루트 8배. 루트 8배씩 증가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? 그게 기하평균이야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거나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를 막 하잖아요. 그럴 때는 산술평균을 쓰는 것보다 기하평균을 쓰는 게 더 타당할 때가 많다고. 일상생활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. 그러니까 알고는 있자. 알고는 있자. 루트 AB 이러지 말고. 자, 이제 실전적인 얘기. 이거는 이제 면접에 볼 때 얘기를 한 거고. 요거는 기억합시다. 산술평균은 편해. 수학적인 평균이더라. 됐어. 기하평균은 도형에서 나왔는데 일상생활 어디다 쓴다? 일정한 배수로 증가를 할 때 평균적으로 몇 배씩 커집니까? 라고 얘기할 때 기하평균을 쓴다. 경제경영에서 상당히 많이 쓰더라. 산술기하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쓰더라. 이렇게 하면 되고, 조합평균은 어디에 써먹는다고?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써먹는다. 됐죠? 이거를 딱 하면서 반원이 생각나면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. 이렇게 할 수 있겠죠? 오케이, 그렇습니다. 지금 도형의 접근 방법 했어요? 도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. 도형의 접근 방법은 크게는 3가지라 했는데 세 번째는 이자.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밖에 없죠?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, 두 번째 삼각비.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, 각을 빼고 돌면 사인. 오케이, 이 정도는 기억합시다.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. 무한 등비수열이 있고요. 무한 등비급수가 있어요. 수렴 조건이라는 게 있죠.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걸 좀 확장한 겁니다. 난 돼야 되는 거지.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수렴 조건도 그렇고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도 그렇고 첫 번째 항을 먼저 살펴보셔야 해. 첫 번째 항이 0이면 무한 등비수열도 무한 등비급수도 수렴하겠죠. 전부 다 빵일 거 아니야.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0이니까 공비가 뭐가 오던지 간에 0, 0, 0, 0 이렇게 찍히는 거잖아. 0으로 수렴할 테고. 무한 등비급수는 합하는 거잖아요. 첫 번째 0인데 공비가 뭐가 오던지 간에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으로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. 두 번째는 이제 공비 조건인데 무한 등비수열의 공비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쉬운 건 내가 해야지. 1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죠. 왜냐하면 1이 되더라도 첫 번째 항이 3이래요. 그러면 공비 1을 곱하면 3, 3, 3, 3 이랬을 거 아니야. 그죠? 3으로 수렴할 테고 얘는 A가 다르지. 얘는 공비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. 이래야 되는 거지. 공비가 1이 돼버리면 첫 번째 항이 3인데 공비 1을 곱했어요. 그러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잖아. 공비가 1인 건 제외해야죠. 되죠? 이거를
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얘기는 이제 확장이고 얘 갖고 노는 게 많잖아. 공비의 n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의 극한은 너는 어떻게 처리할 거니?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럼 얘는 기본적인 게 분해를 해야죠.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클 경우, 공비의 절대값이 1인 경우,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, 일단 기본적으로 3개로 세팅을 해놔야지. 해놓고 나서 이럴 때는 발산하죠. 1보다 클 때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발산할 테고, 그렇죠? 이럴 거고요. 얘는요, 두 가지로 갈라야죠. R이 1이었을 때는 수렴하죠. 1로 수렴할 테니까요.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라고 부르나? 진동 발산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진동한다,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,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는 수렴하죠. 뭘로 수렴하나요? 0으로 수렴해요. 아까 그래서 R의 n제곱이 0으로 가는 이런 상황은 여기에 국한지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이렇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해서. 기억나시죠? 문제를 풀다가 막 뭐 이런 게 나온다고, 막 x의 n제곱 나오고 막 뭐 나오고, 여기에 뭐 2x의 n-1승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, 그러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지 1인지 1보다 작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기본. 되죠? 그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확장이 될 수 있으니 그것도 이제 기억하자, 그 뜻이고. 지금 문제는 지금 제가 안 풀었어요. 문제는 안 풀고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살짝쿵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, 이런 식으로 일단 배경지식을 좀 쌓아 놓을 거예요. 미적분 어에서부터 나가면서 뭐 수투에 대한 얘기,